편의점 CU 물품을 운송하던 화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7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BGF 리테일이 거부하자 지난 5일부터 농성을 벌였습니다.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 출차를 막던 중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BGF 리테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배송을 강행하고 일부 물류센터의 추가 배송 물량을 다른 센터로 이관하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3월에는 노조원 11명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CU 가맹점주들도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BGF 리테일은 다단계 계약 구조를 이유로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신중히 바라보며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주현입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청년 정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손설진보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어이없는 사고였어요. 아마 그 사고 장면도 뉴스 영상에 나와서 아마 보셨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그 배경 경위 과정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쟁의 과정에서의 좀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동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여서 당시 같이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CU 화물 운수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과의 교섭을 그렇죠. 원청은 CU인 거고, 예. 제가 아는 편의점 CU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죠. 화물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를 했었고, 이거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요구를 7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만 7차례 교섭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동 조건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프거나 힘들 때 쉬려고 할 때에도 그냥 뭐 연차 이런 식으로 쉬는 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비워지는 자리에 시간을 메꿔서 돈을 내서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쉴 땐 쉬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섭하려면, 이거를 결정하려면 하청에서 논의를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CEO랑 결국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청과 교섭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CEO에서는 이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참지 못하겠다. 대체 차량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동원이 돼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차량을 보내는, CU에서 그 대체 차량이 나가는 그 길을 경찰이 터준 겁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대체 차량이 투입된다는 거는 파업이 무력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로 불법 행위거든요. 원래 파업을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 노동자들의 지위가 특수고용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계속해서 원청이 방해를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다가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화물연대 소속이죠. 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 신분은 사실상의 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노동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러한 비극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원청, 저희가 잘 아는 편의점 CU이고 모 회사는 BGF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올해 들어서만 7차례
교섭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용주는 너희 아니냐, 교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는 첫 번째 질문, 저희 노란봉투법 지금 국회 통과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상황에서 법원 판례도 사실 화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분적으로 또 인정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인 이 어떤 종속 관계에 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게 구조를 보면 원청, 자회사, 하청, 개인 사업자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배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행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로 조건들을 결국 규정하는 게 누구냐? 원청인 거죠. 진짜 사장은 결국 원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동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게 해달라, 대화를 하게 해달라라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충분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입법했던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저촉되는 행위를 지금 원청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CU 물류 배송 구조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BGF 리테일 CU의 모회사입니다. 여기가 원청이고 그 자회사 BGF 로지스라고 해서 물류 자회사. 여기에서 또다시 하청 운송사에 넘기고 하청 운송사는 이 화물 노동자들과 이제 이 일감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CU 물량만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쟁의에 들어가면서 물류 차질이 발생을 하니까 다른 물류로 이제 이전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쟁의에 나선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물류차를 막아서려고 하다가 이번에 참사가 일어났고 그 물류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막아서고 앞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악셀을 밟고 그러니까 한 분이 심정지가 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상을 사실 저도 원래 이런 영상을 잘 안 정말 보는데 비극해서 예, 보기 이렇게 좀 보게 그렇지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숨이 멎는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단면만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영상에 이제 댓글들도 많잖아요. 댓글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량을 막아선 노동자가 뭐 잘못했다, 아니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그 단면에 대한 평가만 댓글에 굉장히 많아서. 아니 경찰도 무책임했죠. 맞아요. 저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적인 맥락에서의 책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경찰이 저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손소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업을 막고 사실 길을 터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누구냐? 모두가 시민이죠. 뭐 예를 들면 노동자도 시민이고 뭐 사업주도 시민이고 원청 대표자도 사실 시민인 거잖아요. 다 시민이지만 이 부분은 갈등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자본의 측면에서 지금 물류가 밀리고 있으니까 빨리 차량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익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부딪힐 때 사실 자본의 편을 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길을 터준 것, 그 자본의 편을 들어준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왕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끝까지 차량과 시민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경찰이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되게 그냥 뭐랄까 방치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네. 경찰에 그럴 수밖에 큰 없죠. 책임이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장에 가면요, 이제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하는 현장에 가면 기업에서 이제 경찰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은 그 곳에 있는 모두의 안전 관리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경찰이 행동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서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업을 등지고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요. 꽤나 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하는 현장에서의 공권력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느냐, 이 문제는 당연히 좀 오래된 문제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은 그곳에 있는 모두의 안전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저 대체 차량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체 차량이 나가는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사실 노동운동을 더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공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었던 이 상황을 저희가 마주한 거죠. 저는 이것도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악습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구시대적 탄압을 자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게 7차례나 이어진 교섭 요청을 묵살을 했고. 아니 지금 회사 측 주장은 뭡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 손해를 그러니까 배송이 지체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서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라는 거지만 사실 맨날 하던 수법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죠. 아니 사실. 교섭 요구도 네.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회사 측의 주장. 그것도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지만 그 사용자다 개인 그 사용자다 이렇게 개인 하면서, 사업자다라는 네. 그 지위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한 그 모든 옛날에 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해왔던 것이 이 사고를 불러온 원인입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빈틈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번에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는 게 이 화물 운송 기사님들이 개인 사업자인 이유는 그런 특수한 차량들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다리차도 마찬가지고 뭐 굴착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수한 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또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처럼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인 것이잖아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2조 2항이 사용자에 대한 정의인데 2조 1항에 보면 근로자가 나오죠. 그래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에 충분히 개인 사업자 형식이지만 이런 화물 운송 기사님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빈틈 같은 것들을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개인 사업자니까 우리는 그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제가 좀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서 그간에 이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하청 노동자, 그다음에 이러한 특고까지 이제 교섭권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불법인지 아니면 법의 허점인지 그다음에 이 BGF 리테일 CU 운영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러한 교섭 요구 거부에 이어서 지난 3월에는 노조원 1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금 한 실정이거든요. 네. 아,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BGF 리테일도 뭐 당연히 회사 내에 법무나 이쪽을 통해서 의견들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고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용자성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저절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노동자 측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노동조합들은 이 사례들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했었고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청에서 이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었지만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겠어. 여기는
어차피 특수고용자고 나는 원청 교섭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볼 테야. 소송해보자고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노란봉투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 사달을 낸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물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수사도 조사도 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조를 보게 되면 결국 하청을 방패 삼아서 또다시 개인 사업자들을 등 떠미는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짜 사장, 진짜 사장 이렇게 사실은 다 나뉘어져 있는데 가짜 사장을 방패 삼아서 계속 진짜 사장에 숨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한 건데 교섭을 거부했던 근거가 여전히 그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청을 방패 삼아서 우리는 교섭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계속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은 결국 이 노동 조건이나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분명히 이 회사 측이었던 거거든요. 원청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은 바뀌었고 세상의 인식도 바뀌어 가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 참사가 일어났던 이 배경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수차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페널티까지 줬어요.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송사를 통해서 일감을 축소한다든지 네네, 이런 일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본인들의 손해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니까 불난집에 지금 기름을 부은 거죠. 제가 또 걱정인 대목이 옛날 그 SPC 계속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서 실제 피해를 현장에서 또 당했던 사람들은 파리바게뜨 빵집을 운영하는 일반 자영업자 점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가 운송이 차질이 빚어지니까 CU 매대가 좀 텅텅 비기도 했던 게 목격이 됐어요. 근데 또 이것이 강한 불매 운동이나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점주들이 또 희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국회 환노위나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을지로위원회도 있고 국회에 계시잖아요. 국회 환노위나 이쪽에서 이거는 좀 강하게 일단 질타를 하고 이 구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사고가 있었던 날 밤에 저희 당의 정혜경 의원님도 바로 가셨고 전정두 의원님도 가셨고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좀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용호 의원도 어제 예, 그렇습니다. 불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현장이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훈 장관님도 현장에 바로 달려가신 걸로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수 언론사에서 노란봉투법 흔들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좀 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니까 이런 비극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고 그렇죠. 이런 비극을 막고자 노란봉투법을 시행했던 건데 이걸 선후를 바꿔서 보수 언론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흔들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현장의 상황을 좀 수습하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원청의 책임을 좀 분명하게 짚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그 의원께서도 이용 의원께서도 이 고용노동부의 원청 부당 노동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 고용노동부에서 그다음에 현장 대응에 실패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 그다음에 BGF 리테일의 즉각적인 교섭 수용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안의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이 이미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BGF 리테일과 그 BGF 로지스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대응이 사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줄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지금 기점이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 그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비조합원 또한 무슨 사실상 네, 저는 그렇죠.
정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그 시위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에 좀 본질에 집착해서 좀 쳐다보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살인 혐의를 경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경찰은 방조한 뭡니까? 거죠. 방조 혐의가 그렇죠. 적용돼야죠. 그러니까요.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죽음. 네. 본질 그렇습니다. 그 손솔진보당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노란봉투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분도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치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